네, 노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끝내주는 경제 이원재 진행자이고요. 옆에 이광재 교수 같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계엄전국, 내란전국 특집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방송에 출연해 주셔서.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 금지됐는데요.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이 구속이 됐는데 이거 구속영장의 내란 수괴로 이윤 현직 대통령이 명시가 돼 있는 피의자 신분이 됐는데 현재 그래도 대통령 권한은 다 갖고 있는 겁니까? 당연하죠. 지금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권한이 직무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돼서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현행 헌법상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지위에 있는 거죠. 네. 근데 군을 움직여서 국회를 장악하려는 그런 지시를 직접 내렸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어도 군 통수권은 계속 갖고 있는 겁니까? 뭐 대통령의 지위에 변화가 없는 한 법상으로는 대통령이지요. 다만 이제 대통령이 대한민국과 헌법을 준수해야 될 사람이 오히려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잃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좀 어떤 그 권한의 어떤 힘이 들어갈 수가 없지 않나. 지금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네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가급적 빨리 네. 헌법의 규정에 따라서 권한대행 체제로 가는 것이 가장 네. 어떤 이 전국의 안정을 기할 수 있고 이 정책 혼란을 조금 더 빨리 종식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지금 탄핵 과정, 정치적 과정하고 이 검경의 수사 과정이 같이, 사법적 과정이 같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탄핵 과정을 이제 국민들이 많이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 검찰이나 경찰이 현직 대통령을 체포나 구금하게 되면, 그 다음에 네. 그 권한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의 거리 또는 사고 시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국무총리가 대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거리라는 것은 대통령이 재직하지 않게 된 경우, 즉 공석인 경우죠. 그리고 사고는 대통령이 재직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사고라고 하는데요. 대통령이 체포나 구금이 돼서 어떤 구금 시설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왜냐하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나 직무는 정말 막중하고 하루 24시간, 1년 365일, 하루도 1분 1초도 어떻게 어떤 장애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국무회의를 구금 시설에서 국무회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외교사절을 신임장을 받고 파견하고 접수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네, 할 수 그리고 없죠. 국군 통수권이나 비상계엄권을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체포 구금되면 사실상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고 따라서 권한대행 체제로 바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체포 구금에서 이 구금돼 있는 상태에서도 정치적인 과정으로서의 탄핵은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당연합니다. 이 탄핵은 형사법상의 어떤 처벌 과정하고는 별개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도 수사가 진행되면서 탄핵 심판은 별도로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 탄핵이라는 제도는 그 피소추자, 즉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하려는 게 아니고 네. 헌법소의 어떤 기능, 즉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을 그 직무에서 배제시키는 네. 것이 이제 탄핵제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수사나 재판이 진행된다고 해서 탄핵 심판 절차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네. 이전에 국무총리하고 여당이 좀 위임을 받아서 이 나라를 운영하겠다 이런 발표도 있었는데 요거는 그러니까 자발적 직무정지 이런 셈인 것 같은데요. 이건 법적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헌법에 전혀 예정하고 있지 않은 위헌적인 발상이고
사실 그렇게 한다면은 정말로 큰 위헌이다라는 거고요.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가 권력이고 그 대통령의 헌법상의 권한이라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겁니다. 헌법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개인이 자신의 어떤 헌법상 권한을 어느 누구에게 위임하거나 이양할 수 없는 경우고 그 어느 누구도 또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일하게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것은 뭐 거리나 사고의 경우, 특히 이제 국회 탄핵 가결에 따라서 헌법에 의해서 권한이 정지될 때, 그 외에는 뭐 지금 뭐 한덕수, 뭐 한동훈 대표의 어떤 공동 담화 형식의 뭐 공동 정부니 뭐 이런 것들은 위헌을 더 심화시키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지금 이렇게 뭐 체포 구금되거나 현직 대통령이 아니면 탄핵된 상태에서 그러면 국무총리가 그다음 권한대행을 맡는 걸로 이제 많은 국민들 알고 계세요. 그 전에 탄핵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국무총리가 또 피의자 신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궁금해하시는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또 지금 뭐 민주당이나 일반 국민들도 뭐 지금 내란의 어떤 동조 내지 뭐 내란죄의 피의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국무총리가 과연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있냐, 뭐 그거는 잘못됐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충분히 그런 지적은 있을 수 있지만 현행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뭐 윤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하지 않으면은 대통령의 지위는 아직 있는 것처럼 총리도 뭐 내란죄 혐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총리의 어떤 헌법상 지위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 총리가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총리가 뭐 사임을 하거나 탄핵이 가결되면 그 다음 순위에 대통령 권한대행자인 기재부 장관 겸 부총리가 이제 대행을 하는 거죠. 순서에 따라서. 그 순서대로 국무위원들이 다 계속 네, 뭐 그 넘겨받을 순서는 일단은 국무총리가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 1순위고요. 2순위가 기재부 장관 겸 부총리, 3순위가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 이렇게 되어 있고 뭐 그 이후에도 이제 정부조직법에 따른 국무위원들의 순위가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까지 뭐 내려가지는 않겠죠. 그렇군요. 네. 혹시 이광재 교수님 추가 질문 있으세요? 아니 없습니다. 아, 네. 그러면 연구관님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쨌든 뭐 말씀하신 거 정리해 보면 빨리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키고 권한대행 체제로 가는 것 그리고 대통령이 만약에 이게 탄핵이 되거나 그렇게 된다면 다음 대통령이 들어오는 게 이게 헌법적으로 볼 때 지금의 혼란을 정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